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키도키 옥도끼 옥선생입니다. 네, 도끼 선생 황도욱입니다. 예,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예, 장마가 뒤왔어요. 그러게요. 더워 죽겠네요. 비가 와서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살쪄서 그런가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오늘 한번 이거 자, 수능 올인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수시 올인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둘 다 안 되냐? 하면 안 되냐? 그거에 대한 내용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기로에 서 있죠. 그러니까 육평 치라고 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나는 수능만 할 거야, 나는 수시만 할 거야,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우리 전문가적 입장에서 선생님, 자, 수능 올인, 수시 올인이 좋은 걸까요? 그렇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나요? 그럼요. 그럼 어머니들은 왜 오셔가지고 뭐 하나만 하겠다고 그러시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 부족한 성적을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서 좋은 결과를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로 해보기 위해서 한쪽으로 올인하면 성적이 급상승해서 좀 더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각 전형마다 유리한 학생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더 유리한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한 애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지금 약간 더 유리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올인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은, 버려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듣고 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아마 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면 수능으로 올인을 하거나 수시로 올인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나은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수능 올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 이제 정시로 올인하는 경우는 일단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1, 2학년 때 거의 내신 관리를 못했고 그 다음에 비교과 관리도 거의 못했지만, 하지만 지금 2학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시 모의고사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정시로 갈 학교들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시로 올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우리가 6월 말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하면 좋은가요? 지금 이제 정시 쪽으로 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시 올인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서요? 그렇죠. 네네. 수시를 그냥 버리고 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막바지로 보고 있는 6월 말 7월 초에 있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정시로 올인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전형, 수시 중에서는 그래도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느냐,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느냐에 대한 것도 있고요.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시에 올인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재학생들이 수능 전범위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보는 게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날짜는 8월 31일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본 3월, 4월, 6월 모의고사는 그냥 평가일 뿐이에요. 네. 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정시, 전범위 수능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해야 할 시간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적하고 마지막 수능 때의 성적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인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부 논술한 학생들은 논술에 대한 내용 대비도 세우면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력전으로 그렇죠. 수능에 대한 대비를 이제부터 할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닥치고 수능이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거꾸로 수시로 올인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수시로 올인도 사실은 수시로 올인 부분이 올인이 잘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최대한
최대한 최저 합격 기준을 보는 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최저 합격 기준을 아주 쉽게 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최저 합격 기준을 못 맞춰서 전혀 면접도 보러 못 간 상황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올인한다고 하더라도 원서 접수 이후에는 반드시 최저 합격 기준을 위해서라도 정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수시 올인은 거의 불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수시 올인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 다음 할 거는 뭔가요? 면접 준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예. 그러고 나면 면접 준비할 것밖에 없는데 노나요? 최저 합격 기준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달려야죠. 좀 놀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절대 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시 올인이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도 정시를 아예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많으니까 예, 끝까지 놀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슬픈 얘기인데. 그리고 보면 올해 특히 이제 재수생하고 반수생 관련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재수생하고 반수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능 중심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보니까 이 친구들도 학종도 하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합격도 많이 학종 해요. 많이 진짜로. 하나요? 네, 진짜로 해요. 많이 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학종 관련된 내용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쪽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전년도에 1단계 합격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 그런 경우들은 다시 재도전해서 합격한 사례를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3학년 2학기 성적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소서 준비도 잘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재수생, 반수생들이 학종으로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 전혀 1단계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도전은 조금 어렵지만, 작년에 그래도 1단계 합격한 정도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내 생활기록부로 그 정도 1단계 통과의 성적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논술은 어떨까요? 재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사실은 논술에서 합격하는 비중이 더 높잖아요, 재학생들보다. 그리고 또,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이미 수능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공부의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그렇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논술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재수생, 반수생도 마찬가지로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또 논술을 걸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논술도 틈틈이 준비하는 것도 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 보통 재수생, 반수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뭐 바쁜 시간이겠지만은 뭐 취미 활동한다 생각하고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좀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붙는 남자 여러분. 예,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예, 그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그러면 사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볼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뭐 보이시죠? 내용 보이실 텐데 현재 그 강남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고요. 남녀공학 3학년 여학생인데, 예, 성적이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 성적대인데 지금 이제 뭐 관련된 학교 생계부 내용 보면 선도부 2년 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과학 실험 동아리로 2년 했고, 봉사활동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25시간 정도 다 해서. 근데 이제 창체 뭐 진로나 자율 같은 경우는 코로나였잖아요.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고, 교과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한 요 정도 성적대 2점대 중반 정도 성적대 학생처럼 다 대체로 양호한데, 이제 조금 뭐 심화 교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계 교과 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들어갔거나 좀 깊이가 있는 형태로는 세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자, 그런 학생이고, 독서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각각 해서 10권 내외 정도, 예, 그 정도 일반적인 학생인데, 자, 이 학생 보면 뭐 가장 전형적인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한 모범적인 일반 학생이에요. 반에서 한 2, 3등 정도 한 학생인 거죠. 잘하는 학생인데,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예,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시 말고 그냥 오로지 수시로만 해서 수시로 몰빵해갖고 대학에 가겠다. 네, 희망하시는 대학은 한 이화여대권 정도부터 해서 홍익대까지. 그러니까 홍익대 이하로는 가급적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런 정도 학생이 저한테 왔었는데, 예,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 컨설팅
마케팅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일단은 지금 여기 가장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이 바로 정시 말고 수시로 대학 가기. 그렇죠. 정시는 안 하겠대요. 네. 수시로만 가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컨설턴트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가장 고민이 될 부분일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의 성적, 객관적인 내신 성적하고 모의 수능 성적을 봤을 때 일단 이 친구가 재학생이고 이 정도의 성적이면 내신 관리를 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학원도 많이 다녔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신 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수능 준비는 아마 조금 덜 됐을 거라고 봐요. 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이 정도 시기면 지금 6월 모평에서도 성적을 잘 살펴보면 3월, 4월, 6월 성적을 비교해서 보면 자연 계열인데 수학 성적이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는 지금 2등급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수학,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국어 성적하고 영어 성적은 소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일단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못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준비를 많이 하느라 실제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정시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편하려고 한 얘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이미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봤지만 남아있는 기말고사 성적을 토탈하더라도 크게 성적이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미 생활기록부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세특이라든가 나머지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 첨가할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적합성 부분으로 조금 보완을 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았었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최저를 통과한 확률이 충원율이 충족률이 30%대인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어디 있나요? 딱 집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실 고려대학교가 그랬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장 추천자정하고 학우보수자정 둘 다 그랬어요. 최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최저를 충족률이 30%, 40%대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그 학교의 전년도의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성적 가지고 너무 빨리 이렇게 수시로 올인한다. 그 다음에 내신 안 되는 아예 원서를 안 쓰겠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이나 최저가 있는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적극 도전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노선을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아무래도 건동홍 이하로는 쓰기 싫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나가려면 바로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8월 30일 날 보는 9월 모의고사에 최대한 본인의 실력을 한번 가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잡을 건지는 바로 모의고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공부 안 해본 학생이 수시로만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수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지금 그냥 학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그 다음에 홍익대 정도도 지금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인데 학종으로만 본다면 또 교과 전형으로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나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이나 학종 쪽으로 쓰게 된다면 그래도 또 전년도와 같은 그런 수능 난이도로 인해서 최저를 맞추는 확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높여 써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 즉 수학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얘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얘가 가장 높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은 오히려 정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공부 안 했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성적을 높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진짜 수시 올인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만에 하나 수시 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시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히려 정시 성적에서 최저라인을 맞출 수 있다면 예상외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까지도 최고 목표로 잡아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능에 대한 대비를 더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수능 올인이거나 뭐 수시 올인이거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교과 관련된 내신 성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6논술을 제외하고는 이제 수시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방금 봤던 사례처럼 2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더더군다나 더 정시를 버리지 말고 그렇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저를 맞춰지는 형태로 세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는 그렇죠. 학교를 갈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절대로 수시 올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네.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 좋은 성적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재수생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반수생 같은 경우도 논술을 비롯한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아주 쫀쫀한 시간을 가지시면은 올해 입시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번 오키도키 시간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